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토론토 랩터스 전문 채널 랩터스톡의 로이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범 탱커라는 타이틀로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랩터스의 경기와 주목되는 선수들에 대한 리뷰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토론토 랩터스 오클라호마 시티와의 경기에서 시즌 최다 점수차로 패배한 이후 연패를 밟으면서 정체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와중에 같이 부진에 빠졌던 필라델피아 76서스가 상승세를 타면서 14위까지 랩터스의 순위는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안 그래도 분위기가 다운돼 있는 가운데 NBA컵 토너먼트가 진행되면서 랩터스의 경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시즌 중에 있는 지루함을 없애고자 긴장감을 높이고자 실시한 컵 대회인데 토너먼트 진출 이외의 팀들은 되려 더 심심해진 느낌입니다. 이걸 제가 랩터스가 탈락해서 하는 그런 불맨 소리가 아니라 이걸로 경기 수가 줄어드니까 오히려 분위기가 깔아앉는다는 말이 많습니다. 지난주 랩터스 첫 번째 경기 루카 돈치치의 댈러스 매버릭스와의 경기였습니다. 돈치치에게 트리플 더블을 허용한 것을 비롯해서 어빈과 탐슨, 이른바 빅3에게도 각각 20득점 이상을 허용했는데요. 또 37대 18로 크게 갈렸던 자유투 획득이 제가 생각하는 승패를 갈랐던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이날 켈리 올리닉이 등부상에서 회복되어서 오랜만에 성공적인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14분 출장에 13득점을 거뒀고 3점슛과 자유투 성공률 100% 모든 슛을 다 넣었습니다. 저는 사실 올리닉의 복귀가 많이 늦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빨리 복귀해서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날 스카티 반즈 19득점 14어시스트 8리바운드 3스틸을 기록하면서 본인의 커리어 하이 어시스트를 14어시스트로 갱신했습니다. 또 이날 악바지 늘 잘해주는 선수라서 제가 많이 칭찬을 했는데 이날따라 좀 부진했습니다. 3점슛을 하나도 넣지 못하면서 4득점에 그쳤습니다. 이날 경기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각보다 잘 싸워졌는데 좀 더 공격적인 모습으로 자유투를 많이 획득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이어진 경기는 뉴욕 닉스와의 경기였습니다. 또 한 번 5점차 아쉬운 패배로 3연패의 수렁에 랩터스는 빠지고 말았습니다. 패배의 요인이라고 하자면 스카티 반즈가 부상으로 빠지고 4쿼터 턴오버가 늘어나면서 승패가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날 반즈는 3쿼터 앤서니 타운스와의 리바운드 경합 도중 오른 발목을 다쳤는데요. 비명을 지르고 라커룸으로 돌아갔고 다시 되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경기 후에 있었던 엑스레이에서는 네거티브 반응이 나왔다지만 재검 및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날 랩터스의 신인 자코비 월터는 전반전에만 14득점을 넣으면서 총 19득점으로 본인의 커리어 하이 득점을 세웠습니다. 또 RJ 베럿 홈에는 역시 강한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 50% 이상의 좋은 야투율로 30득점을 올리면서 팀은 패배했지만 본인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번 오클라호마 시티와의 경기처럼 대패를 하면 제가 많이 화가 날 텐데 이렇게 잘 싸우고 또 안타까운 부상도 있으니 할 말이 없네요. 이번 주 마지막 경기는 마이애미 히트와의 경기였습니다. 스카티 반즈가 부상으로 결장했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이 경기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상대로 패배하면서 연패 기록은 4연패로 늘어났습니다. 이날 야코 퍼틀 역시도 컨디션이 좋지 않아 그날 상태를 보고 출장할지를 결정하기로 하면서 선발로 출장하지 않았는데요. 1쿼터 2분경 상태가 호전된 것인지 정상적으로 출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리바운드를 4개밖에 잡지 못한 걸 보면 히트의 리바운드가 좋았을 수도 있지만 본인도 베스트 컨디션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원정 게임의 RJ 베럿 표면상으로는 잘했습니다. 트리플 더블을 거뒀지만 야투와 3점슛 모두 30%가 되지 않는 낮은 성공률과 턴오버를 6개나 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겉모습만 챙겼습니다. 또 켈리 올리닉에 대해서 지난번 댈러스전에서 야투 100%의 모습을 보였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투와 3점을 놓치는 건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자유투까지 다 놓친 것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보면서 인간적으로 하나는 넣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게임이 끝나더라고요. 이번 주 가장 먼저 리뷰할 선수는 켈리 올리닉입니다. 드디어 부상에서 복귀하고 팀 로테이션에 정상적으로 합류한 올리닉입니다. 베테랑이자 스트레치 빅맨으로서 본인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아쉽지만 랩터스가 이번 시즌 굉장히 부진하면서 켈리 올리닉의 활약과는 별개로 시즌 막판이 되면 분명히 출장 시간은 조절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젊은 선수들에게 더 기회를 줘야 되는 랩터스이고 또 패배를 해야 어쨌거나 쿠퍼 플래그에 대한 확률을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으니까요. 물론 랩터스가 이번 시즌 의도적으로 탱킹을 노리고 한 건 아니지만 이 상황에서는 진짜 답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리뷰할 선수는 자코비 월터입니다. 조금씩 본인의 존재감을 알리고 있는 월터인데요. 지난 7경기 중 3차례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거뒀습니다. 이에 코칭 스태프의 신뢰를 바탕으로 매경기 20분 내외 꾸준히 출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3점슛 성공률입니다. 평균 4개 가까이를 시도해서 1개 미만으로 넣고 있는 3점슛은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고 3점이 없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G리그에서 한번 0점을 잡고 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포텐셜 자체는 많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고쳐야 될 점 역시 루키답게 많이 보이고 있는 자코비 월터입니다. 마지막으로 리뷰할 선수는 데비언 미첼입니다. 스카티 반지가 부상으로 다시 팀을 이탈한 가운데 더 많은 출장 시간이 예상되는 선수 중 하나입니다. 또 그러면서 많은 책임감이 따르게 될 텐데요. 일단 리딩과 득점에서 본인이 더 분발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데비언 미첼이 랩터스 내에서 그리고 리그에서도 알아주는 디펜더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수비 원툴로 평균 27분을 뛴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어시스트는 평균 5개로 커리어 하이를 밟고 있지만 3점슛과 야투 성공률 그리고 득점 볼륨 모두 저는 불만족스럽습니다. 기타 뉴스입니다. 지난 닉스와의 경기에서 제일런 브런슨이 그레이디 딕을 밀착 마크하면서 계속 그의 이름과 그를 원한다는 말을 외쳐댔습니다. 이제 엄연히 그레이디 딕이 리그의 중심 선수로부터 견제받는 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소한 로스터의 변동 역시 있었습니다. 투웨이 계약자인 DJ 칼튼을 방출시키고 그 자리를 댈러스에서 뛴 바가 있는 슈팅가드 AJ 로슨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레이디 딕의 이름이 이름인 만큼 옆에 있는 선수들이 웃음을 참지 못했다는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켈리 올리닉의 복귀가 크리스 부셰에게는 악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올리닉이 복귀를 하면서 지난 일주일간 1분도 출장을 하지 못한 부셰입니다. 결국 전력 외 통보를 받은 느낌으로 트레이드를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또 반지의 결장은 팬에게도 굉장히 아쉽지만 본인에게도 큰 아쉬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아나골절 부상으로 11경기를 결장한 반즈, 슈퍼맥스의 조건인 65경기를 채우기부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 어찌할 수 없는 불의의 부상으로 팀도 본인도 크게 운명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주 안내입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네요. 다음주에는 랩터스가 질 것 같은 모습을 2번만 보면 됩니다. 불스, 네츠를 상대로 홈경기가 있고 NBA 컵으로 인해서 랩터스의 스케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랩터스가 코트 내에서 큰 재미를 못 보고 있는 가운데 코트 밖에서는 큰 재미가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12월 15일부터 이번 시즌 새로 계약한 계약자들의 트레이드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과연 이 트레이드 시장에서 랩터스가 셀러로서 참가할지 바이어로서 참가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랩터스가 이제 트레이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젊은 선수들 위주로 리빌딩이 다 되었기 때문에 브루스 브라운이나 크리스 부시에 정도밖에 에셋이 없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준비한 자료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감사드리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미난 자료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